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준입니다. 최근 1년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한 사람 중 약 16%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억 원가량을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값에 좀 보탰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내 집 마련입니다. 자, 도시의 많은 집 중에서도 알짜배기 부동산을 골라서 산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알짜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저희 상담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신데요.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바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찍으셔서 입장해 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알부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부동산 고수입니다. 안현재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익혀서 부동산의 고수가 된 안현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 고수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알짜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 주제는 알짜 부동산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요. 또 접근하기 이전에 그 역사와 흐름들을 한번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진짜 알짜 부동산이 무엇인가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짜 부동산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사회자님께서는 알짜 부동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알짜 부동산 하면은 일단 가치가 굉장히 좀 큰 거, 돈이 좀 될 수 있는 게 알짜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 들거든요. 예, 쉽게 생각하면은 부동산 중에서 네. 뭐니 해도 머니를 잔뜩 벌 수 있는 부동산이 진짜 알짜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알짜 부동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알짜 부동산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알짜 부동산이 무엇이 있었던가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짜 부동산이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알짜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은 땅이 부족해서 높은 건물이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 알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옆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못하다 보니까 건물은 위로 올라가고 건물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새는 많이 나오고 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동산들이 모이다 보면은 그런 부동산들이 모여서 형성된 도시는 알짜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동산들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오늘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 런던, 뉴욕, 워싱턴 DC를 돌아보며 알짜 부동산의 역사를 탐방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로마를 가보겠는데요. 자, 당시 모르는 분들은 로마가 그냥 정복으로 큰 대제국을 이뤘다고만 생각하시겠지만 로마는 부동산으로서도 굉장히 유능한
나라였습니다. 자, 1900년 전부터 100만이 넘는 인구가 모여들어서 도시를 형성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건물을 높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의 원형이라고 하는 인슐라라는 건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1900년 전부터 대귀족들은 이런 인슐라를 잔뜩 소유하고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높은 건물들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당시부터 이미 층간 소음 문제 등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층, 20층짜리 높은 건물도 지어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오히려 중세보다도 이 시대가 현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 화재로 인해서 당시 7층 이상의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자님, 1900년 전에는 알짜 부동산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900년대요? 예, 너무- 1900년 전이요. 아, 1900년 전이요? 예. 너무 오래전이라서 사실 저는 인슐라가 이 주상복합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예, 그곳이 네. 첫 번째 설명했던 로마고요. 아, 네. 그다음 이제 200년 전 1900년대 새로운 알짜 부동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바로 런던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런던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게 되고 자, 로마와 같은 주상복합이 런던에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은 1층의 상가들 그리고 2층, 3층, 4층, 5층, 6층으로 주택들이 생기는 현대식 주상복합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런던의 땅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너무. 예, 지금도 이 템즈강 옆에 이 주상복합 건물들은 방 한 칸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나갑니다. 자,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자, 이미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런 현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다 보니까 임대 사업도 무척 활발했고요. 임대 사업이 활발한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당시 런던에 땅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밧줄 하나만 걸어놓고 여기에서 기대서 잠을 자게 하는 그렇게 잠을 자면서 돈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 부동산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명함의 차가 매우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분별한 개발과 그다음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현대 도시 개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사업도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이 런던입니다. 자, 다음 알짜 부동산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알짜 부동산은 지금 세계 최강국 미국의 첫 번째 수도 뉴욕입니다. 자, 뉴욕은 산업혁명 이후 생긴 거대 도시 중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주상복합을 넣어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마천루가 형성되기 시작한 그런 부동산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부동산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부동산의 비밀이 있는데요. 자, 미국은 원래 원주민이 토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매우 손쉽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쉽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자, 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네. 첫 번째 토지입니다. 토지. 두 번째가 네. 인구입니다. 자, 토지를 쉽게 공급받은 미국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토지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느냐? 자, 미국의 그 당시에 깃발만 가서 꽂으면 거기가 내 땅이 되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미국이 크게 강대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자, 미국이 커지다 보니까 수도를 워싱턴 DC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의 도시 발전은 세계 최초로 자연 개발이 아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현대 도시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DC의 과거 사진을 보시면은 전부가 세종시 옛날과 똑같은 논떼기 밭떼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위를 보시면은 완벽하게 도시 계획에 의해서 쭉쭉 뻗은 길을 가진 도시를 갖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농사짓던 농부들은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농사짓던 농부들은 어떻게 땅을 소유했어요? 깃발. 네, 맞습니다. 깃발만 갖고 가서 꽂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런 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게 먼저 자기가 어떻게 토지를 소유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자리가 모여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명암이 갈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알짜 부동산을 정의를 해보자면 돈벌이가 많아서 사람이 많이 모여오는 곳이 알짜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짜 부동산은 저에게 부동산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저는 부동산 투자에서 이보다도 더 좋은 명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 진짜 알짜 부동산이다. 자,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사회자님, 투자를 하시자면은 네.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 할까요? 아니면은 리스크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할까요? 당연히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겠죠. 예, 안전하게 투자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알짜 부동산인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부동산을 찾아야 하는데 네. 안전하면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회사,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우리 사회자님 네. 너무나도 정답에 가까운 맞췄나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네. 것들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네. 그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알짜 부동산을 공부를 하자면 국가 정책을 따라가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을 따라서 이제 알짜 부동산을 찾아가다 보면은 자, 첫 번째, 우리나라는 원래 6.25 이후로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자,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면서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면서 자, 경부고속도로 끝에 강남 그리고 부산의 부동산 신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당시에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창원 이런 동남부권을 먼저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동남부권을 개발한 이유는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게 정치적인 이유로 동남부권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당시 우리나라와 거래를 하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일본, 미국 이런 나라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당시 우리나라의 거래 상대는 동쪽의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거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동남쪽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쪽이 먼저 개발됐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부자가 돼서 서울로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방균형 발전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지방균형 발전의 시대는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 그다음 광주, 전주, 청주. 자,
각 도의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방 각각의 도로를 뚫게 되고요. 각 도시에 길을 내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말이 생겼느냐? 도시 주변에 땅을 사면 부자 된다는 공식이 이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이때 대전이라든가 전주라든가 광주, 대구, 청주 여기에 도시 근처에 땅을 갖고 계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셨겠죠? 예, 저희 어머니께서 대전에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 즉 옛날에는 배밭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살 뻔했어요. 만약 그 자리를 샀다면은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겠죠. 만약 사회자님께서 이런 근처에 땅을 갖고 계셨다면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서해안 시대를 맞게 됩니다. 자, 알맞게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당시에 동남권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그 다음 우리의 무역 상대가 미국에서 서쪽 중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목포, 광주, 군산, 당진, 평택, 천안, 그리고 파주 이런 곳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기 화성, 평택, 천안은 아직도 엄청난 땅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돈벌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알짜 부동산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자, 사회자님, 10년 전에 네. 부동산을 투자하시게 된다면 어떤 곳에 부동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저 있어요. 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 저 꼭 사고 싶습니다. 와, 부동산 프로의 사회자님이라서 그런지 바로 정답을 맞추셨어요. 네. 그 당시에 지방화 시대, 세종을 중심으로 세종과 각종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개발하면서 전국의 땅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여기에 땅을 갖고 계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저도 살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이 알짜 부동산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하셨다면,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많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상으로 오늘 부동산 공부를 다 했었는데요. 결론을 내자면은 내 주변의 부동산이 오르기보다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확실한 알짜 부동산인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의 개발지를 찾아야 한다는 게 오늘의 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언론에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계속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불평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곳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부동산 투자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부자를 만들어주는 곳이 알짜 부동산,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곳이 알짜 부동산이라고 좀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로마부터 시작해서 알짜 부동산의 역사들, 다양한 도시들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이제 잠시 후면요 알찬 고민 상담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나눠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각각 열려 있고요. 또 한 가지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알짜 강의 시간에 이 알짜 부동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서울 전화 열려 있습니다. 013-1553-2594번 그리고 문자 번호도 있거든요. 013-3366-0110번 각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직접 여쭤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 저에게 상담 전화 연결해 주셔도 좋고요. 또 문자로 보내실 때는요. 저희가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하나하나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 꼭 명심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방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 톡방인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가지고 계시는 이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전화 상담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평택시 그 현덕면 공간리 662-8번지 토지가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현재 현덕면 권간리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저희 평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현덕면 권관리 662-8번지 이 땅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셨나요? 올 초에 좀 땅을 하나 투자 겸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땅을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보유를 한 몇 년 정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예, 지금 제가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요? 왜 좋냐 하면은 자, 권관리 바로 위쪽을 보면은 황해 자유구역 현덕지구가 바로 위에 있고요. 네. 자, 바로 밑으로 아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점하고 있는 땅입니다. 요충지 중에 요충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땅은
바로 옆에 보시면은 간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척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항구를 늘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쪽으로 고속도로도 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고속도로 길 공사하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자, 네. 길도 공사하고 있고 여기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평택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네네. 예,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여기 간척 사업하는 곳에 생태공원도 조성됩니다. 네. 그러면은 평택 관광단지와 관광단지 사이에 위치하는 땅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지금 아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점하는 요충지인데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평택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큰 배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평택항은 우리나라에서 5개밖에 없는 좋은 물동항입니다. 네. 큰 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항구가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귀해요. 네. 그런데 그 항구 바로 옆에 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장래적으로 볼 때 앞으로도 계속 갖고 계셨을 때도 앞으로 큰 이득을 보여줄 그런 땅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고요. 네. 당장 현덕지구에서 지금 개발 압박이 들어오면은 막 팔라는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아. 그러면 절대 팔지 마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갖고 계시면은 계속 지가 상승의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땅이니까요. 이런 네네. 땅 갖고 계신 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도움 되셨을까요? 아, 네. 좀 답답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속이 뚫리셨다니까 저도 기분이 네. 좋네요. 자, 뭐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일단 좋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또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놓치지 마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주도에 네. 땅이 지금 한 800평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예. 뭐 계속 가져가는 게 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정확하게 위치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예. 4616-1. 네. 자, 용수리에 위치한 토지를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지금 안녕하세요. 용수리 땅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이 땅은 네네. 어떻게 소유하게 되셨나요? 저기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여기는 세미나가 아니고 부동산 통해서 갔네요. 부동산 통해서 그냥 제주도에 우연히 갔다가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 바다가 너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사게 됐어요. 예. 지금 이 땅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네. 예, 이 땅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네.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제주도를 보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땅이 굉장히 귀한데요. 네네. 이 땅은 지금 여 위치에서 바닷가를 직접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최근 이 땅의 위치 주변을 봤을 때 예. 주변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지금 밖이라 가지고, TV는 지금 못 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둘레길 12번 길인가 그렇거든요. 예, 이쪽에 둘레길도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둘레길 좀 걸어봤는데, 그 둘레길 따라서 전망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네. 관광객도 줄었고 네. 그다음에 사드 보복 이후로 중국 네. 사람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재미를 보시지는 최근에 재미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드 보복도 풀릴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이제 네.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객이 오기 시작하면은 네. 다시 전망이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니까요. 네. 소유하시면서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그런 소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낫을까요? 예, 계속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네. 보유를 하시려면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혹시나 더 깊은 상담 필요하시다면요. 뭐 저희가 다시 전화 주셔도 좋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네. 좀 있으세요? 제가 용산구 이천로 2가에 네. 122번지 대림아파트 44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27년 정도 됐어요. 네. 시청자님 대림 아파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소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소유한 지는 10년 됐고요. 예. 그게 재건축한 지가 이제 재건축 기간이 이제 시작해서 2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너무 죄송한데요. 혹시 TV 볼륨을 조금 줄여 주실 수 있을까요? TV 볼륨을 좀 줄이래. 예. TV 볼륨을 좀 줄여.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저희가 네. 세를 줬다가 예.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네, 이제 막상 입주하려고 보니까 그 주변 환경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열악하더라고요. 예. 그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던가 또 교통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서 네. 너무 열악해서 또 대림아파트 이게 진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예. 주차가 너무 힘들 예. 것 같아요. 편의시설들이 그래서 좀 불편해서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야. 그럼 그 뒤에 그 정비 창고라는 예. 네네 그게 이제 오세훈 씨가 되셔서 거기 국제 업무 단지에다가 바로 우리 뒤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될지 어쩔지 발표는 뭐 올 연말쯤에 한다고 하는데 네. 그냥 이거를 매매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네. 좀 편의 시설이 좋은 곳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될지 예, 고민되시죠? 네 이렇게 열악한 데서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살아야 될지 네. 또 보유하면 또 얼마 대략 네네. 보유해야 이게 개발이 될지 그게 예. 지금 고민이라서요. 시청자님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아파트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쭉 갖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좋냐 하면은 서울에서 네. 명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품이요? 예. 아무래도 가장 좋은 위치, 한강뷰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을 이미 알고 계세요. 서울에서 네. 명품을 가장 많이 만드는 건 이 한강입니다. 이 네. 한강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서울에서 지금 낡았다고는 하시지만 이건 용산이에요. 네. 여기에서 나간다면은 다시는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가면 다시 예, 여기 없어요. 더군다나 여 뒤쪽에 업무지구도 아까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요새 용산이 네. 이 주변을 보면은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네. 예, 미군을 상대로 장사하던 많은 업종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지만 미군이 나갔다고 이대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개발을 하겠죠. 예, 언젠가 개발을 하면은 서울에서 네. 가장 명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산입니다. 예. 예. 명품이.
네. 서울 계획은 결국 용산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네. 용산 개발이 되면은 지금 현재가 불편하고 낡았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나중에 딴 곳으로 옮겼다가 여기가 개발된 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속상하겠죠. 예. 이거 많이. 다시 못 들어가게 되면 무척 속상해요. 아, 지금 그래요? 이 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강 뷰만으로도 명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파트인데 앞으로도 네. 서울의 계획을 봤을 때 명품 네. 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 이 용산역이 최근에 수서역이 생기면서 네. 이제 역할이 분담이 돼 버렸다고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 용산역의 장점은 뭐냐? 네. 통일이 되게 되면은 수서역보다는 용산역이 그 기점이 됩니다. 네. 용산 위쪽으로 올라가서 평양, 신의주 그리고 유럽까지 뻗어가는 그 기차가 결국에는 아. 쭉 내려와서 수서보다는 용산 쪽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용산은 두고두고 갖고 계셔도 언젠가는 네. 계속해서 빛을 볼 수 네. 있는 그런 네. 장소라고 네. 생각됩니다. 아, 예. 예, 고민 풀리셨나요? 네. 아유,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고요. 네. 너무 좋아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네. 여기가 교통량이 제법 많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네. 매연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좋아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세를 주고 계시다니까 네. 이대로 세를 주면서 쭉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집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니까 꼭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꼭 도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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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뭐 용산구는 뭐 호재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대형 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저기 전남 화순군 화순읍 강정리 예, 195번지 네. 땅하고 집이 있는데 거기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네, 현재 토지와 집을 보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전망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으로 가볼게요. 예. 시청자님, 네, 예, 지금 화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곳에 토지하고 집은 어떻게 보유하게 되셨나요? 아, 저기 한 7년 전에 거기를 사놨어요. 예, 사놨다가 이제 저기 한 2년 전에 거기 집까지 지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주위가 뭐 개발된다는 말이 있어갖고 궁금해서. 예. 자, 지금 그래서 네. 여기를 보시면은 화순이 화순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네. 화순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이제 넘어오는 데는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만 여기가 굉장히 좋은 땅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강변이에요. 네. 강변이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또 네. 하나 여기가 절토부지입니다. 절터부지라고요? 절토부지. 예. 예, 막혀 있기 때문에 네, 무언가 허가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 여기가 그리고 화순이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역 근처에 보면은 전남대학병원이 있어요. 네, 전남대학병원이 있어서 제법 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환자도 많이 오고 여기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시가 커졌고 다음으로 지금 광주가 커지면서 네, 주변으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네, 광주 주변은 삥삥 돌아서 그린벨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광주 주변에 화순이라든가 그 위쪽에 담양들이 네, 광주에서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갖고 계신 토지도 그런 네. 점에서 매우 큰 이점을 갖고 계신 토지예요. 아,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계속 갖고 계시면은 언젠가 빚을 네. 발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니까요. 네. 예,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니까 좋은 결론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이번에 문자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301-2번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387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경기도 화성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이 굉장히 넓잖아요, 전문가님. 그중에서도 신왕리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쪽 토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신앙리를 들어가 봤을 때 네. 자, 지금 신앙리 얼핏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조금만 주변을 확대해서 보면은 벌써 주변에 많은 공장과 창고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가 굉장히 절묘한데요. 자, 주변을 보면은 평택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위쪽으로 화성이 있습니다. 자, 화성이 있고 그 옆으로 가면은 아산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에 위치한 이 땅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미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땅도 똑같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공장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여기는 또 사통발달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평택 곳곳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길들이 여기에도 지금 현재 길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도 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서도 또 길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렇게 길이 계속 나다 보면은 여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우리 고객님은 이제 웃을 일밖에 없는 네. 언젠가 개발 압박이 오면서 웃을 일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장이라든가 창고에 세를 받으면서 예.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결론을 그렇군요.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아, 바라보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도 좋지만 예. 금방 이제 얼마 있어도 곧 그래요. 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결론을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성시에 보유하신 토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잘 참고해보시고 성공적인 결론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사연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충남 당진시 송산면 명산리 196번지 전망과 매도 시기 문의합니다. 773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문자 사연 두 번째로 저희가 만나보실 지역은 충남입니다. 그중에서도 당진시에 위치한 송산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충남도 저희가 꽤나 자주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풀어볼까요? 예. 지금 당진을 가보면은 예. 당진은 네. 당진으로 한번 예, 당진은 계속 가볼게요. 지금 현재 네. 주변에 평택이 발전을 하면서 평택과 함께 지금 철강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자, 지금 갖고 계신 토지는 바로 위쪽에 철강 산업단지가 잔뜩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요새 철강 산업 어떻게 경기가 어떻죠? 철강 산업이요? 요즘 좋지 않나요? 예, 철강 산업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파시기보다는 철강 산업의 발전을 보시고서 네. 향후 전망을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당진이 지금 이 철강이 크려고 하다가 최근에 중국이 철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철강 산업이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철강의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철강을 발전시키다 보면 철강 옆에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의 발전을 보면서 향후 전망을
천천히 철강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군요. 네. 당진항의 좋은 점은 평택항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택이 발전하게 되면은 당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커다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물동항 옆에 있는 땅들은 네.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좋은 땅이고,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땅 주변, 이런 항 주변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을 아마 지금 매도 시기를 굉장히 물어보신 거 보면 지금 팔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철강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 앞으로 평택의 발전을 보면서 매도 시기를 천천히 결정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평택의 이제 호재나 흐름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철강산업의 흐름까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서 결론을 좀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296-1번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538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그중에서도 안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성도 꽤나 큰 도시고 또 수도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 예. 이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한번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안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플러스 점수를 주겠습니다. 예. 자, 여기 안성이 주변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평택시청이 커지게 되면서 안성이 무척 많이 발전했습니다. 주변에, 안성 주변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곳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이 고객님 땅 주변으로도 이미 많은 건물들과 그 다음 주변에 산업단지, 예정지들, 네. 공사 현장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여기는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죠. 예,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는데 예. 실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근처로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계속해서 예. 사통팔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도요? 예, 이곳 옆에도 새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다는 오. 정보가 있습니다. 네. 안성 너무 좋네요. 옆으로 계속해서 옆으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예.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안성이 크게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안성 옆에 고속도로와 도로가 계속 뚫리면은 안성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죠? 예, 더 좋아지는데 여기 지금 고객님이 갖고 계신 땅을 봤을 때 이 위치가 이미 공업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고객님 땅 주변, 아니 우리 시청자님 주변에 예. 있는 땅의 주변에도 보면은 공장과 창고들이 많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미래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은 밝다고 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성시 대덕면에 위치한 토지 한번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저희 상담 전화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대1 상담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와 네이버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상담 전화와 문자도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